전북 지역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틀 연속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가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을 포함해 원전 인근에 있는 16개 지자체가 원전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각종 원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방송이 박준배 김제시장을 초대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는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이재민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칠보면 한 주택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오전 6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 3명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해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흙이 많이 내려왔다 가본 게 탁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온 데는 안 봤어요. 예. 흙이 다 묻혀버리고 우리 안 식구 둘이 우선 된장 고추장 우선 드러나리고 그랬습니다요. 전북도와 정읍시는 이재민에게 구호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주택 토사 제거 등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가정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지금 이 가정이 빨리 마음 잘 추스리고 해서 안정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살림 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 28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완주 214mm, 전주 172mm, 김제 135mm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지역은 30일 한때 시간당 100.4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수위도 지속해서 오르면서 만경강에는 홍수경보가, 전주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장대비에 30일에만 20여 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는 31일 오전까지 50에서 150mm, 지리산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 5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부안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으로 2주 전 집 텃밭에서 잡초 제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발열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7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올해 전북 지역 SFTS 환자는 총 5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SFTS는 주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북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북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으로 27.6%를 기록했고 정읍이 1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이유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상권 침체가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을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동맹을 맺고 한 목소리 내기에 나섰습니다. 전국 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전북도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결성된 이후 대전 유성구와 전남 한평군,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가입했습니다. 16개 지자체에 속한 주민은 모두 314만 명으로 앞으로 각종 원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동맹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저녁 7시 20분쯤 부안군 개화면 양지항에 정박한 어선 한 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양지항에 정박한 3.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기관실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은 민선 7기 4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함께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벌써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한 박준배 김제시장. 초선 시장으로 경제 도약을 목표로 삼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합니다. 제가 오기 1년 전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310억 원입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가 1,758억.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가는구나. 지역 수건이었던 KTX 김제역 정차를 포함해 14년 동안 방치된 온천지구 스파랜드 활용 계획. 김제육교 재가설도 앞당겼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오면서 롯데도 찾아가고 코롱그룹도 찾아가고 여러 군데를 찾아갔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지금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호텔, 관광 호텔업 하시는 분이 이미 그쪽에 매수를 했고요. 박 시장은 인구 감소를 막고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1,000만 원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앞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시설을 결합한 정주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전기 특장차의 메카, 김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에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는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이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거나 복합 청년몰을 짓는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장차와 같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하고 청년들이 또 공무원 시험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취업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박 시장은 지평선 축제에 대한 고민이나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선 7기 김제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김제시장 편은 금요일 오전 11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놓고 지역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북도와 정치권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도나 시군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치인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단 1명이라도 정무위원회에 소속되길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중앙부처나 정치권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민주당 내 타 지역 중진 의원이나 중앙부처 관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빈약한 정치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 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지역구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2학기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대학들의 고통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29곳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원광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학기 등록 시 납부액에서 최대 10만 원을 경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광대 재학생들은 최대 20만 원을 특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패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30일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종문 씨 집을 방문하고 명패를 달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2년 백마부대원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모두 633가구에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앞으로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상가지구와 관광 안내소, 탐방 안내소와 내장사 등 모두 4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통신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군청 앞에 군민 누구라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인 금민정이 설치됐습니다. 고창군은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 한옥건축기술 인력양성 사업단에게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금민정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금민정은 가장 쉽고 간편한 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원한 멀구슬나무 아래 이쁘게 지어진 군민정이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듯 우리 고창군 공직자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이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192종 4,500여 대의 농기계를 50% 인하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해 약 5천만 원의 임대료를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계 수명이 다해 불용 처리된 농기계 57대를 부안 군민을 대상으로 매각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안으로 남하했다가 다시 북상하면서 시간당 50mm 내외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되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안과 임실, 정읍 29도, 김제와 남원 등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비가 지나고 나면 이후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적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